네, 안녕하세요. 용산도령의 비전 명리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분성 포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호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경호일주가 운성 포태법으로 어디에 있고, 그리고 경호일주 사람들은 어떤 직업과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일주는 이 경금이 마로자에 배속을 하게 되면 욕지에 해당이 되죠. 자, 경금 그리고 마로자. 자, 이 오화의 지장간은 병, 기, 정이 됩니다. 이 오화 안에 기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근데 실제로 사주를 추명해 보시면 이 기토가 실제 존재하고 이 토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오온육기에 그 오온육기를 공부하셨으면 당연히 이 오화의 토가 매우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석 선생님의 우주변의 원리를 공부하셨던 분도 아마 이 오화의 기토가 이 화만큼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설하고요. 자, 오화의 지장간은 병화, 기토, 정화 이 세 개인데요. 병화는 오화의 왕제에 들어가고요. 기토하고 정화는 지지를 같이 쓰죠. 그래서 녹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경호일주는 복성귀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성귀인은 우리가 앞에서 을축일주를 다루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관살혼잡 많이 들어봤죠? 관살혼잡이 있으면 뭐 안 좋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살에서 이 살자 들어가면요 보통 부정적인 의미가 되고요. 이 복성지에 이제 귀인이란 말이 빠졌는데 이 귀인이란 얘기가 있으면은 신살로는 좋은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경호는 폐, 대장, 피부,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신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복성귀인이라 함은 갑인, 을축, 병자, 정유, 무신, 기미, 경호, 신사, 임진, 계묘, 일주의 천간 조합을 복성귀인이라 하며 수복을 뜻하는 길신이므로 일생 동안 복록이 따르는 편이고 복이 장수한다는 것. 자, 복성귀인은 시지에 있으면 더욱 길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시지에 있으면 더욱 길할까요? 우리가 그 포태법 공부하실 때 원형, 이정 이렇게 배우셨죠? 근묘하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어떤 일주가 있을 때 연, 월, 일, 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원, 형, 이, 정, 근, 묘, 화, 실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아마 첫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여 이거는 조상의 자리요, 부모의 자리요, 배우자의 자리면서 나의 자리고 이거는 자식의 자리죠. 이건 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궁법에 의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대과거라고 하면 이게 과거일 것이고 이게 현재라면 이것이 미래잖아요. 원형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시지에 있는 경우를 더욱 길하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복성귀인을 시지로 갖고 계시는 분은 말년이 좋으시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 이 관살혼잡 참 많이들 말씀하세요. 물론 관살혼잡 당연히 죄송합니다.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살 때문에 이 살의 적용 때문에 안 좋긴 하죠. 자, 관과 살. 자, 관은 정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살은 뭐겠어요? 편관, 즉 칠살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천간은 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간은 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답은
천간은 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이 성립하는 조건은 반드시 방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오행이 서로 반대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천간은 이 방위의 개념이 미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기운적인 요소로만 존재하지 지지처럼 어떤 자리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지는 충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천간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오행의 생극재화라고 하죠. 입법체계의 생극재화라고 하는데, 자, 생은 뭐예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올라가는 그 오행의 생의 관계라면, 극은 목극토, 화극금, 그죠? 그 다음에 목극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토국수, 그죠? 수국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오행이 이렇게 극하잖아요. 이걸 극이라고 하죠. 근데 극은 이런 개념인데, 재는 뭘까요? 이때 바로 천간이 바로 재라는 용어를 쓰지 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천간과 천간과의 관계에서 방위 개념이 빠진 오행의 대립은 바로 재라고 합니다. 칠살이라는 얘기를 안 써요. 천간에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천간과 지지를 가리지 않고 뭐 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건 용어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고서에 나와 있는 거를 부정하시고 천간도 충이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잘못 공부하신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관을 뜻하는 거고요.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 그죠? 칠살 편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 있다? 혼잡하다. 하나가 있다, 두 개가 있다, 두 개 이상이 있다. 자, 관살이 혼잡한 사주는 정관이 있으면서 편관이 섞인 경우입니다. 자, 아시겠죠? 정관, 편관이 섞여 있는 경우를 관살 혼잡이라고 해요. 단순히 정관이 쫙 깔려 있거나 편관이 쫙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은 관살 혼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반드시 정관과 편관이 섞여 있어야만 관살 혼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조건이 만족돼야 관살 혼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관은 군자의 신인데 편관은 흉신을 혼합하면, 자, 정관은 우리가 남명의 경우에는 직업으로 쓰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으로 쓰잖아요. 이 편관은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서로 같고요. 음양이 서로 같으면서 오행이 다른 것을 이제 편관 칠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2지지 중에 7번째 떨어져 있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합니다. 이걸 편관인데, 우리가 흉신이 있어요. 흉신은 4가지가 있습니다. 사흉신, 살, 상, 겁, 효,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신은 또 사길신이라고 해서 4가지가 또 있어요. 일단은 오늘은 흉신이 나왔으니까 흉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살상겁효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살, 상, 겁, 효. 이게 사흉신입니다. 사흉신. 자, 사흉신은 이 살상겁효라고 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십신으로 분류한 거죠. 자, 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편관을 뜻합니다. 편관. 그리고 상은 식상할 때 그 상자예요. 상. 이게 이 상자, 산자의 이 상자가 상할 상자거든요. 상할 상자에 관을 써요. 그래서 상관입니다. 뭐예요? 얘의 목적은 관을 상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정관은 아시다시피 길신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도 길신에 해당되고 정제, 편제는 가리지 않고 다 길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신이 사길신이 되는데요.
자, 길신에는 뭐가 있냐면 정관이 있고요. 그리고 식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재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성입니다. 이때 인성은 바로 정인을 뜻해요. 자, 이게 사길신이에요. 사길신인데 재성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제, 편제를 가리지 않고 길신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와 구분해서 사용신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겁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재물을 겁탈한다, 뺏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흉신에 해당되고요. 효신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올빼미 효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조자를 쓴 다음에 나무 목자를 쓰면은 나무 위에 새를 목을 매달아서 걸어놓은 형태를 바로 이 올빼미 효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올빼미가 왜 흉신이냐면 이게 편인인데, 우리가 효신살 말씀드렸잖아요. 올빼미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어미를 잡아먹는 새이고, 그리고 매우 좋지 못해서 길거리를 가다가 눈에 띄면 목을 매달아 나무에다가 걸어놨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얘기가 효수형이라는 게 있는데, 죄인의 목을 잘라서 저작거리 같은데 걸어놓는 걸 효수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효자가 바로 올빼미 효자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사길신과 사흉신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그때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관은 군자의 신, 좋은 거다. 그리고 편관은 좋지 못한 거다. 그죠? 근데 이것이 혼합하면, 혼재되어 있다면 사주는 탕명으로 변하여 흉격이 된다. 그러니까 사주의 명이 탁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흉격, 안 좋은 격으로 변하며 생활상의 고생이 많고 이동 변동수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직업이 수시로 바뀌는 분들 계세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 제대로 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에 나가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현대적 의미에서 꼭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분들이 직업을 구하기 힘든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능력이 있어서 직업이 수시로 바뀌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는 이 관살 혼잡을 굉장히 안 좋게 설명을 했는데, 현대적 의미에서는 이 관살 혼잡이 그다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수가 왜 변화할까요? 직업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많이 가잖아요. 특히 군인 같은 경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 이동수가 빈번한데, 지금은 우리가 직업이 뭐 한 28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직업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사를 포기하고 직업을 바꾸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관살 혼잡은 과거에 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쓰는 그 시대에, 그죠?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동수도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실게요. 편관이 있으면서 정관이 섞여 있는 경우를 혼관에 해당한다. 그죠? 관살 혼잡. 자, 섞여 있다는 뜻이죠. 자, 편관은 군자인 정관과 섞이는 것을 특별히 꺼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 정관하고 편관이 섞여 있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직업이 수시로 변동하고 이사를 많이 간다 정도겠죠. 자, 격이 저하됩니다. 격이 무슨 격으로 떨어지냐? 흉격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사주의 명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이 관살 혼잡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업이 수시로 바뀌는데 좋은 직업으로 이 사람이 이동을 하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낮겠죠. 그래서 관살 혼잡을 좋지 않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적 의미에서 이분은 직업을 찾는 것이 다른 분보다 좀 수월하겠죠. 아시겠죠? 왜냐면 정평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올바른 직장, 올바르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번듯한 직장,
그리고 그 번듯하지 못한 직장을 다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직업이 뭐 투잡이나 뭐 쓰리잡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관살혼잡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까지 있죠? 예. 격이 저하돼서 의식 등의 부족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면 직업이 일관성 있게 쭉 가시는 분들은 매달 들어올 수입이나 이런 것이 예측이 가능하니까 뭐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도 계획할 수 있는데, 이 관살혼잡의 경우에는 직업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식이 풍족해지기는 조금 어렵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관살혼잡을 다뤄봤습니다. 정리하여 얘기하면 정관과 편관이 섞여 있는 것을 관살혼잡이라고 하며, 그것의 안 좋은 의미는 사주가 탁해지고 흉격으로 변하여 생활고를 겪고 이동수가 빈번하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 경월주에 대해서 지금 정리했는데요. 자, 이건 다 번 거니까 포테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그 포테 해석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월주는 욕지에 거하며, 예, 거법으로 봤던 얘기죠. 경호는 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관성욕지, 예, 오화가 경금한테 관성이기 때문에 관성욕지에 있고요. 그 다음 병화 평관은 어디 있어요? 왕지에 좌하며, 기토 정의는 록지에 좌하며, 정관 정화 정관은 록지에 좌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평관하고 정인이 어때요? 굉장히 힘이 강하죠. 이 사람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쉽게 할 수 없다. 왜? 정관과 평관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금일주가 지지에 로광지인 뭐 신금이나 유금을 만나게 되면 그럴 때는 자꾸 자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진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을 알고 가면 그것이 왜 이치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임수 식신은 태지로 좋아합니다. 없는 글자를 땡겨오는 걸 인종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임수를 불러올게요. 자, 임수는 임은 오화의 태지에 해당이 되죠. 자, 간목 재성은 사지로 정합니다. 자, 간목은 오화의 사지로 정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포테를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경호일주가 어떤 포테적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호일생은 공직으로 성공하거나 보통의 직장생활에 적합한 유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평관이 로광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말려야겠죠. 그죠?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대운에서 신금이나 유금을 만났을 때, 그때 직업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건데, 단순히 일주만 가지고 사주를 추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월주와 나머지 있는 글자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직업으로 어떤 걸 지금 쓰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뭐 형이나 충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합에 의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만 더 정확하게 추명할 수 있는데, 다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다 배제하고 신금이나 유금의 대운을 만나면 이분은 반드시 자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프리랜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조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 이치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정관의 도화의 물상은, 자, 말 오자가 도화죠. 도화. 왜 도화일까요? 욕지에 있잖아요. 욕지. 자, 욕지가 바로 사폐지, 즉 좌오묘유는 사폐지라고 하거든요. 또는 그걸 욕폐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욕지는 신살로 배속을 하면 바로 도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관 도화의 물상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반복한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요, 오늘과 같은 내일이요, 저번 주와 같은 이번 주요, 이번 주와 같은 다음 주야. 이게 뭐예요? 직장생활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태의 물상입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토 인수가, 자, 기토 인수가 록지에 자하여 사물의 처리가 분명하여 사업보다는 조직 생활이 유리한 편입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죠. 자, 인수가 록지에 자하여, 자, 인수가 록지에 자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그 사물의 처리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에 일주 강의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통상 인수의 성질이 강한 분들의 경우에 자존심뿐만 아니라 사물의 분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록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신살에서 보면 양간은 왕지, 생지, 록지를 왕하다고 보는데요. 음간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음간하고 양간은 공통적으로 록지에 해당되면 다 좋습니다. 근데 이 록지가 공망을 맞은 것을 우리는 시박대패일이라고 해서 매우 좋지 않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저 록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음양간을 가리지 않고 록지는 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록지 인수가 지장간 좌하기 때문에 사물의 분별력이 매우 높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관 편관이 로강지에 있기 때문에 이분은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다만 조토라는 게 뭐예요? 마른 통이다. 그죠? 기토, 오중 안에 있는 기토를 조토라고 해요. 이게 우리 한난 조습할 때 얘기하는 조예요. 조. 아주 너무 뜨거운 토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조토는 생금이 미약하므로 학문에는 중단수가 따르기가 쉽습니다. 자, 조토는 금을 생해야 못해요. 금을 생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하고 신금이 붙게 되면, 지지에 오하고 원숭이 신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요, 이 격각이 돼서 토생금이 안 됩니다. 토생금이 안 돼요. 격각이 되면 토생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삼합을 보면 본인의 글자 네 번째 떨어진 거를 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면 설명이 쉬운데, 이걸 글로 또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손바닥이 있어요. 자, 우리 지장간 이렇게 수지법이라 그래서 육식갑자를 돌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림을 워낙 못 그려서, 여기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12개잖아요. 근데 네 글자에서 5번째 떨어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자, 다시요. 내 거를 포함하면 오수가 되거든요. 떨어진 건 사수가 되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랑 합을 해요. 이게 진이잖아, 진. 자진 합을 하죠. 그다음 여기서 5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신금이잖아요. 그래서 신자진 삼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삼합을 하게 되는데, 자수 입장에서, 자, 오화가 나왔으니까 오화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오화를 기준으로 앞뒤로 5칸. 하나, 둘, 셋, 넷, 다. 자, 여기가 인이잖아, 인. 그죠? 인하고 오하고 합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5칸. 하나, 둘, 셋, 넷, 5칸. 여기가 술이 되죠. 어렵나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인옷을 삼합이 되는데, 자, 오하고 신금하고의 관계는 나랑 2칸 떨어져 있죠. 자, 자기를 포함한 삼수는 상문조객살이거든요. 하나, 둘, 셋. 오하고 신금의 관계는 격각이면서 상문조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토생금이 안 됩니다. 근데 미토는 토생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됩니다. 이게 조토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토는 토생금이 됩니다. 얘는 격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부로 쓰게 됩니다. 물론 이 자체가 이제 금화교육도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금화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토생금이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기토는. 근데 여기 있는 미토는 토생금이 돼요. 왜 될까? 얘는 왜 될까? 얘는 왜 되고 얘는 왜 안 될까요? 얘는 자연스러운 계절의 흐름이에요.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가 뭘 열어줘요? 금을 열어줘요. 목을 죽여버린다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가 목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좀 설명이 길어졌네요. 25분까지 늘어졌네. 아무튼 자, 설명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해 못하는 대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이 기초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상 어떤 명리의 기본서 정도는 다 공부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쉽게 설명하고 더 난이도 어려운 거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기초를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기초가 탄탄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가정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강의를 들어보니 좀 어렵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하고 신금은 저기 조토기 때문에 신금을 생하지 못합니다. 유금도 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하고 당유자는 사수 형파예요. 그러니까 형이나 파가 돼요. 그러니까 오유파가 되죠. 이 경우에는. 예, 그래서 토생금이 안 됩니다. 자, 오중 7살이 왕지를 얻었다. 그리고 7살 도화는 뭐냐면 일탈의 성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7살이면서 도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고방식이 건전하고 외견은 진실한 것 같으면서도 내면은 알 수 없는 유형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척권이 강하거나 처로 인해 고통이 따른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경금 입장에서는 간목이 재성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 자리가 뭐예요? 사지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처로 인한 고통이 따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처궁은 욕사에 해당하여 처덕을 기대하긴 어렵고 사치나 허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이 말호자라는 게요, 이게 화기의 진짜 가장 끝단이잖아요.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우리가 정오라고 하는 게요, 난 12시잖아요. 그때가 제일 뜨겁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태양이 가장 지구랑 일직선상에 있는 그때잖아요. 그래서 이 화기를 처로 쓴다 함은 그러니까 이 자리, 이 배우자 자리에 화가 있다라고 함은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영어의 오스텐시어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도 좀 심하고 허영심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뜻합니다. 자, 팔자에 인목재하가 오화와 합을 하게 되면, 자, 오화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주에 인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인목이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목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 인목이 뭐예요? 여자, 즉 배우자잖아. 배우자. 처죠, 처. 이 처가 합을 짓잖아요. 합을. 그죠? 합을 짓죠. 그리고 남명의 재성은 여자뿐만 아니라 재물을 뜻해요. 그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요런 형태의 사주 구성이 있겠죠. 그래서 당신은 재정을 관리하는 뭐 회계사, 재무이사, 재무 담당자, 이렇게 직업을 추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여명은, 자, 여자의 경우에는 용모가 빼어나고 수려한 배우자와 인연이 됩니다. 이 경호일주가 제가 기억하는 게 장동건 씨가 아마 경호일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고소영 씨를 만났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부부가 공이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하고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편입니다. 그냥 장동건 씨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다만 욕패공의 관살혼잡은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최근에 아시죠? 그 장동건 씨 그 카톡 내용 공개되면서 뭐 과거에 다른 여인들과 재미를 좀 봤다는 내용이 공개가 한번 됐죠. 예. 역시 사주팔자는 피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 다른 채널에 연예인들 사주 분석한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장동건 씨를 다루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년에는, 자, 올해가 자년이잖아요. 경자년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욕사의 충으로 배우자의 우환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한 해가 됩니다. 근데 장동건 씨는 올해 그걸 당했죠? 올해 해 바뀌면서 바로 당했습니다. 이게 몸망신이에요. 그죠? 자, 오늘은 경우일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그 장동건 씨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해하기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근데 장동건 씨가 지금 운에서 사업가의 운으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획사도 갖고 있으면서 어떤 회사에 또 이렇게 다른 뭐 영화나 이런 기획사에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 자체가 원래는 자기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대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이 열렸다. 제가 그때 장동건 씨 얘기하면서 몇 년도에 아마 이 사람 사업운이 끊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오늘은 경우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방법이 참 다양한데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리고 인종해서, 그리고 사주에 없는 글자들을 한 번씩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공부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기본을 먼저 단단하게 하시고 응용하는 거는 하나하나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